자, 이제 마지막 4편인데요. 마지막 4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 안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재산보험을 판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분도 있고, 혹시나 이제 손해보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생명보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시험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4편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이니까 손해보험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뭐 생명보험 모집인을 하시는데 재산보험은 난 판매하지 않을 거다, 상해나 질병이나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않을 거다 하시는 분은 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대부분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3편도 다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보험에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재산보험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3편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편과 4편은 일단은 책의 분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되겠고, 3편, 4편 같은 경우는 분량이 작은 만큼 여러분들이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거의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꼭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거기에 추가적으로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재산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그러는 부분입니다. 자, 맞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틀렸는지 한번 1번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까지 모집하는 부분까지 관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 협회에서 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생명보험 관계 업무가 재산보험 지금 설계사를 하고 싶은데 재산보험 관련 없이 생명보험 하면 안 되겠죠. 재산보험 그 업무에 관계된 일을 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종상 경력이 있으면은 보험시험,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교육, 연수만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 둘 중에 한 곳에 여러분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모두 등록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한 곳에서 둘 다 가능하고요. 생명보험협회는 당연히 생명보험 모집인은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했었을 거고 이미, 그죠? 만약에 재산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은 생명보험협회에 그런 부분들 한 곳에만 다시 등록을 하면 재산보험 상품까지도 여러분들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가 아니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한 곳에만 여러분들이 등록하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생명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손해보험에 존재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피보험자, 보험 대상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유사하지만 생명보험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금전으로 당연히 상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보험 이익은. 그 다음에 보험 사고 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게 이 가격이 바뀌면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되고, 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보험이익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는 건 그냥 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의 피보험 이익은 노트북을 지금 시가로 당근마켓에 내놓을 때 여러분들 얼마에 내놓느냐, 그게 피보험 이익이죠. 거기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거죠. 보험회사는. 그 노트북이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1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 50만 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 여러분들 가액 자체가 피보험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이 돼서 지금 현재의 시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손해보험 성격에서 손해보험에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책임증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 상품이 뭐냐? 자,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 책임준비금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상해를 했으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줘야 되고 질병을 했으면은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약관상 정의되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질병보험을 가입했는데 교통사고가 상해니까 질병보험을 가입했는데 질병 상해보험이니까 약관상 정해지지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종료가 돼요. 보험이. 그런 상품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질병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교통사고 상해로 상호가 났을 때는 우리가 약관의 이런 부분들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우리가 발생 여부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인 건 뭐예요? 생명보험이죠. 여러분들이 그 발생 여부, 죽는 거는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칠 수 있는 거는 확정되어 있지만 언제 다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생명보험이고요. 상해보험은 발생 여부, 발생 시기, 피해 정도 모든 것들이 다 불확정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해보험에 대해서 틀린 내용은 요 발생 여부는 확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 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상해보험은 1년,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이니까 이거 맞는 지문이겠고요. 주보험에서는 질병사망을 부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질병사망, 사망특약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에다 넣어야 되냐면 질병사망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일반 계약에서는 안 되고요. 특약으로만 보장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일부 위험직과 고연령자의 가입이 제한된다. 우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직업하고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질병보험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연령하고 관련이 있죠. 연령이 들수록 우리가 이제 질병보험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위험직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는데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병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니까 제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해보험은 연령하고는 관련이 없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상해보험은 직무와 관련이 있고 질병보험은 오히려 직업하고 관련이 없고 연령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가 관계없는 경우에는 자, 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 고지를 못했더라도 우리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변경이 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설계사한테 보고를 하면 여러분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됐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업법이 아니라 우리가 상해보험을 원래 처음서부터 정의했던 게 뭐냐면은 상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의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직업별 위험 등급은 총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왜 3등급이 아니고 5등급이냐?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 그냥 정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여러분들 직업은 5등급 3단계다. 5등급 3단계다. 이렇게만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5등급 3단계. 이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5등급이 틀린 질문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자, 피보험자가 암 직접 치료 통원 보험금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당연히 언제 진단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 보장 개시일이 이후에 가입이 이제 우리가 진단이 확정돼야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실손의료보험 올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 문제는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런 지문이 들어가면 우리가 틀린 지문으로 고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잘 모르실 때는 여러분들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모든 또는 뭐 해야만 이런 것들은 틀린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모든 이런 거 틀린 걸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재산보험 상품이 비례보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해서 실손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이 실손보상 상품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이제 간병보험에 대한 건데요. 재산보험은 우리가 크게 상질 간이라고 저는 외웁니다. 상해보험이 있고 질병보험이 있고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재산보험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자,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병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정의한 이 보장 내용을 정의하고 있냐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입니다. 이건 조금 말을 꼬았는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찾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읽어보면 다 맞는 지문 같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틀린 걸로 고를 수 있는데 함정이죠. 보험업법이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법. 그러니까 우리가 간병보험하고 관련된 법은 뭐다?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질문인데요. 우리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으로 올바른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공통점이니까 여러분들 아까 상해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직업. 그 다음에 질병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우리 간병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기억하시죠? 우리 간병은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래된 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간병은 위험률 변동제도, 질병은 연령, 상해는 직업 이렇게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서 골라낼 수 있겠죠. 공통점이 올바른 거 골라라고 하니까 직종별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상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위험률 변동제도는 간병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순수 보장성 보험 우리가 만기 환급형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받는 보험이 있고 순수 보장형으로만 개발되는 건 아니니까 만기 환급형도 있다. 그 다음에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 사망을 보장한다. 앞서서 나온 질문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질병 사망을 보장할 때,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특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질병 사망을 보장한다. 여러분 틀린 것으로 고를 수 있지만 이거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을 문제를 풀어보면 뭐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격시험을 위해서 내용을 보실 때 3편, 4편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1편, 2편 중심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나온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잘 푸셔가지고 꼭 2월에 자격시험 모두 합격하시는 그런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